대한체육회 고질병이 선수들 폭행과 뭐 또 과학행위들 뭐 이런 게 계속 있어 왔잖아요, 의원님. 또 얼마 전에 지난 6월 말에 6월 26일이죠.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 최숙현 선수가 23살 꽃다운 나이에 몸을 던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죽기 전에 그녀의 메시지가 죽음으로 잘못을 저지른 모든 사람들에게 죗값을 받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남겼거든요. 재발 방지를 위한 거, 뭐 사건 진상 규명, 뭐 이런 것들을 다 촉구하는 기자회견들을 하긴 했는데, 이 체육회에 이런 가혹한 행위들이 뿌리 뽑아지지 않은 이유를 의원님이 지난번 문체부 때 또 우리 심석희 선수 사건, 빙상연맹. 네, 빙상연맹의 성폭행 사건들도 다루시고 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체육 쪽에서 뭐 이런 관계 쪽은 폭행이 늘 있다라는 게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얘기라. 근데 지금 정말 왜 군대에서도 폭행이 사라지고 뭐 가혹행위들이 사라진다라고 다 들리는 마당에 체육회는 이게 왜 근절이 안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참에 이 사건을 계기로 이거 확 뿌리 뽑을 수 있는 게 있을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일을 했던 것은 이제 빙상연맹에 관련된 거였어요. 네. 그래서 빙상연맹에는 우리나라에 거의 신적인 존재가 한 명 있었던 거죠. 전명규라는 한국 체대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제일 위에 탑에 있었어요. 탑 위에 이렇게 삼각형의 탑에 있고 여기 밑에 사람들이 쭉쭉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쇼트트랙이니 모든 스피드 스케이팅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람에 의해서 여기서 다 움직여지고 길러지고 잘려지고 올려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서 벗어나면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못되게 굴었느냐면은 한국 체대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 체대에 굉장히 좋은 연습장이 있어요. 빙상장이. 거기가 아니면 연습할 데가 없어. 거기서 연습하는 것조차도 이 사람이 사적으로 쓰고 있는 코치한테 가야 돼. 그래야만 거기 연습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권력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외 선생을 소개를 한 거야. 그게 체육대학의 교수가 아니라 이 사람은 교수고 그 밑에 자기 조교도 아니고 자기가 개인적인 코치들을 육성을 하는데 그 코치들이 한국 체대에 들어가는 레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 연습을 한 체대에서 하고 근데 그 애들이 그 애들 중 여러 명이 여성 선수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면서 몇 년 동안을 대학생이 될 때까지를 애들을 길들였다 거예요. 심지어는 한 아이가 여기서 올라가면 딴 아이를 소개해 그 후배가 또 똑같은 일을 당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이 사람들이 절대로 전명규를 끊지 못할 거다. 전명규를 극복하지 못할 거다. 모두들 포기를 했고 전명규한테 줄을 서지 못하면 자기 딸이나 아들이 아무리 스케이트를 잘 타도 그 선수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불문율이었어요. 그들한테는. 그런데 젊은 빙상인 연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남자 선수 출신들과 그 금메달리스트들이 다 같이 뭉쳐가지고 연대를 만들어서 이들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어느 정말 뜻 있는 기자를 통해서 저한테 왔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만 왔겠습니까? 다른데 여러 군데 다 갔는데 아무도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만 관심을 거였어. 보여주셨다고. 관심이 아니라 이거는 어머는 누구도 안 하는데 제가 계속 하는데 방송을 하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걸 하는데 기가 막혔던 건 뭐냐면 국회에서도 아무도 나서질 않아. 민주당에서도 나서질 않아. 그리고 그런 거죠? 심지어는 민주당의 유력한 국회의원은 전명규 편이야. 대한체육회 그 협회장님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사람 관리를 또 대한체육회는 또 다른 조직이고요. 이 빙상연맹 이 전명규를 비호하는 게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어요. 이거 끊지 마세요, 나중에. 이걸 비호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민주당뿐 아니라 여야당의 전방위적으로 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못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아무도 안 받아줘. 기자들도 물론 한통속이고. 그런데 난 지금도 내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빙상연대가 나서지 않았다면, 젊은 빙상연대가 안 나섰다면, 그리고 빙상인연대가, 그리고
이 대답 없는 메아리에 민주당과 여야가 모두가 다 여기에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기사 하나 써주지 않고 하는 중에 그 빙상연대와 그 기자와 제가 이제 삼각연대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상임위나 어디서도 이것이 얘기가 뜨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석희 선수가 나선 거예요. 네, 본인이 직접. 본인이 내가 성폭행을 어려서부터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감옥에 이미 들어가 있어. 다른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일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전명구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입을 막는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화한 녹취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코치와 심석희 선수와 그 아버지와 이 사람들이 녹취를 따서 나한테 보내준 거야.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제가 국감에서 전명규를 부른 거예요. 불렀고 그것도 뭐 엄청난 많은 이제 그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렀고 거기서 그 녹취를 내가 준비를 다 해놓고 전명규한테 물었지. 이런 일이 있다는데 사실이냐?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근데 내가 녹취를 틀어버린 거예요. 국감에서. 그래서 그게 뜬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수사가 들어가고 예. 한체대에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그 마지막 물러나는 순간까지도 민주당의 유력한 국회의원이 그쪽 사람을 비호했어요. 그 이거는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의원님? 그런 것까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뭐 추측은 하지만 저는 뭐 알 수 결국 없다. 저는 오늘 그 말씀하신 젊은 빙상연대 대표라는 여대표님이 여대표 아니구나. 여준형이라고 여준형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 심석희 선수 사건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조재범 성폭력 사건 이후에 이 지도자들이 지시 명령을 따르는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 조항을 좀 없애자라고 다 얘기를 했대요. 근데 대한체육회협회도 그렇고 아무도 다 지금 그냥 수수방관 나 몰라라 한 이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는 거지. 근데 우리 그 최석헌 선수가 투신을 해서 이슈가 됐고 또 청와대 청원이 들어가고 해서 이 일들이 또 다시 수면 위에 올랐지만 이거 조금 지나가 보세요. 그냥 없어져요. 이거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 이 얘기를 무서운 손들이 정치권에도 그들이 비호하는 손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이거는 저희가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님이 직접 지시를 하셨어요. 그 우리 최윤희 예. 할 수 있을까 과연? 직접 선수의 입장을 겪어봤으니 그 차관이시잖아요. 지금 네, 직접 현장 조사를 하고 그때 근데 저는 그 가혹 행위를 본인도 겪지 않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모경 여러분들이 아시는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도 오셨잖아요. 이분도 이제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애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는 좀 약간 유감이었던 게 이 그 트라이슬론 선수들, 철인 3종 경기 선수들이 최숙현 선수의 이 일련의 과정들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정론관에 섰는데 미통당 의원이랑 진짜 또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우리 쪽에 그 많은 의원들이 말을 안 하신 거지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이게 무슨 같은 개연성이 있나라는 의문점이 드네요. 이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의원님. 그리고 이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죠. 선수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고 이거는 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조재범 말고도요. 그 라인에 둘이 또 있어요. 둘이 또 있는데 걔네들이 멀쩡해요 지금. 이건 빙상계 이야기고. 예. 여긴 또 저기 철인 그런데 이들 주변에 너무 많은 정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극성을 떨면서 했으니 그나마 된 거고 저 아무리 해도 심석희 선수가 안 났었으면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유력한 정치인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이모경 우리 의원님이 광명에서 이번에 당선되신 전 핸드볼 국가대표 감독님 이모경 우리 의원님이 진상 규명에 앞장서겠다라고 또 기자회견 해주셨거든요. 전 진짜 조속히 그 진상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입막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수들 감독 간에 여기도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와서 선수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영상 녹취를 다 하고 어떻게 인터뷰할 건지도 다 입막음 할 거 지금 전화해서 다 그거 제가 녹취 다 풀었다니까. 근데 그 성폭행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세요? 수년 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탈의실에서 운동 끝나고 나오네. 정말
그거를 한마디 못하고 그 지금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가 될 때까지 말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이것이 다시 사그라드니까 심석희가 나선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 심석희 같은 선수가 아니었으면 그게 됐겠냐고, 이번에 이 일도. 그러니까. 그 끝까지 앞에서 잡았다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국회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국회가 뭐 국감이나 뭔다 한다고 뭐 그렇게 나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끝까지 따라붙어서 일을 해결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태고요. 이걸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네. 한참 더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야말로 대한체육회장까지도 이것은 목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다는 게 이게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 선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어떻게 연결해서 그 결실을 맺는 과정까지 갔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좀 이제 이번 기회에 인권 감수성 좀 높일 수 있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두 눈 부릅뜨고 이 어떻게 계속 끝까지 매듭지어질지 그 처벌 과정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어떻게 이 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아마도 이 일은 그 빙상연대에서 한번 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여준영 대표 같은 사람들이랑 함께 이 스크럼을 좀 짜야 돼요. 네. 이게 장르를 불문하고 어떤 그러니까. 식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함께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보면서 저는 이 상황을 좀 그래도 한 발이라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